이 참 독도운동이라 하는 거는 제가 2000년에 아까도 이 얘기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끝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잘했구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가 다 정부가 완벽하게 하면 환경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썼는 거는 책 7페이지에 있습니다. 독도사수 연합회의 활동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제시한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합니다. 1998년 한일 간 맺은 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의 바다를 공동 수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절반 뺏겠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주권 절반 내어준 것이 되는 셈인데 2000년에 독도운동을 시작하여 처음엔 인터넷 카페 회원이 되었다가 제가 직접 행독도 사랑해 카페를 만들고 무선 통신으로도 많이 독도에 관한 걸 홍보를 하고 하면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20만 명 정도 독도에 사람 살게 해라. 관광지도 개발해서 거기서 돈이 벌리게끔 만들어라. 독도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20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가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20만 명씩 서명을 받고 또 저짝방에 있는 분들도 다 받았으면 2천만 명 서명을 받았을 것이다. 2천만 명이 요구를 했을 때 정부가 절대 안 할 수 없다. 만약에 2천만 명의 요구를 정부가 안 할 때는 그 정부는 물러나야 된다. 투표해도 그 정부는 지지를 못 받아서 정권을 뺏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 뜻은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의 뜻은 또 그렇지를 않은가 봐요. 서명운동 같이 하자 해도 안 해요. 독도 지킵니다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섬 이름 그걸 절대로 쓰지 말자. 우리가 일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을 쓴으로 해서 그 이름은 점점 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시마 하는 그 말은 하지 말고 일본 독도의 말을 규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본이 다케시마 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일본 다케시마 날 규탄 대회를 하지 말고 일본 독도의 날을 규탄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말합니다. 독도 NGO, 독도 단체 여러 단체가 그런 의논을 한 일이 있어서 2월 22일 되면은 독도 보통 보면 다른 단체들은 다케시마 날 규탄 대회 하는데 우리는 일본 독도 날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언론이고 보통 다른 단체들은 독도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도의 날은 일본이 독도의 날을 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날 하지 말고 독도 칙령을 제정을 했으니까 독도 칙령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예, 독도 칙령의 날 기념식을 함으로 해서 10월 25일이 칙령을 제정하고 선포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지거든요. 또 이 한일어업협상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바다를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는 해놓고 서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잘못되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알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서명을 하고 국회에서 인준까지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공동이 됐는데, 이 공동이 되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게 잘못됐는 줄 노무현 대통령이 알면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못 고치고, 또 그 다음 이명박 정부도 못 고치고, 박근혜 정부도 못 고치고, 문재인 정부가 다 못 고쳤습니다. 잘못된 걸 못 고쳤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대통령이다. 부끄러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말고 그 잘못되는 걸 지금이라도 고쳐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 책에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한테 전부, 자, 대통령이 되시면은 독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7강구 석유 2028년이 되면 우리한테 권리가 없어집니다. 7강구 석유가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대륙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그게 우리 권리였는데, 지금은 대륙봉 기준이 아니고 거리 기준으로, 육지에서 거리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우리 권리가 없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개발을 같이 하자 해놔놓고 혼자는 못하도록 그렇게 조약이 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일본이 안 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일본은 시일만 끌어꾸마 자기네들 것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국제재판에 제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7강구 석유를 2028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통령 후보 전부한테 다 질문을 했는데, 허경영 후보 한 사람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을 해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또 이재명 후보나 전부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심상정 후보도 답을 안 하고, 여여 이제 듣기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이 주로 있습니다. 이게 책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 글자가 이제 상당히 크게 되어가 있는 것이 그림 파일로 내가 여기에 이사고 학계에 보내가지고 글이 크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 8페이지에, 9페이지에, 이게 내 혼자 질문했는 게 아니고 87개 단체장들이 전부 동의를 해가지고 87개 단체가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 하는 사람이 독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격자는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마라 하는 것은 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교수를 하신 김영구 교수님이 글을 썼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김영구 교수님 글은 장장 이제 원본을 보면은 A4 용지에 24페이지가 돼요. 그 24페이지 되니까 24페이지 다 읽어볼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영국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이런 긴 글을 잘 읽어볼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걸 선전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전하면서 원문은 어디에 있고, 요약한 글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영국 교수님 그 블로그에 조회수가 왕창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째 이 회장이 조회수를 그냥 많이 올라가고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막 페이스북이고 카톡이고 오만 대막 링크를 걸었었거든요. 그래 많이 올라갔다. 그래 김영국 교수님도 이상훈 회장이 그런 거는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김영국 교수님 글이 요약된 게 있습니다. 요약된 거 이것을 이제 A4 용지 2장입니다. 두 장인데 이거 지금 한 면에 양면으로 해가지고 내가 프린트해가 왔는 게 있는데 저 차에 놔두고 안 가왔네요. 어제 몇몇 회장님한테는 드렸는데 저 의원 출마하신 미란 분한테는 내가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요거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직 시간 한 5분 남았습니까? 네, 5분 남았습니다. 예. 요 참, 김영삼 대통령하고 뭐 이런 게 전부 그 김영국 교수님 글에 다 있는데 요거는 책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분이 이제 더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해요. 요거 읽으면 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 이상훈이 말이라고 또요 책에 있습니다. 고종한테도 임금 자리를 넘겨줄 뜻이 전혀 없었고, 순종한테 넘겨줄 뜻이 전혀 없었고, 순종도 임금 자리를 가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자리를 넘겨주는 양의식에는 고종도 순종도 없고, 양의식이라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치인식이죠. 그 임금은 없고 내시들이 임금 옷을 입고 양의식을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순종을 만들었다. 순종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순종한테 일본이 강제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일 병합조약을 했다. 한일 병합조약은 그래서 이제 강제로 되는 기고, 순종은 또 임금이 아니다. 국제법으로 봐서 순종이 임금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은 임금이 아닌 사람하고 맺은 기고 또 강제로 맺은 거라서 무효다. 이게 무효가 되면 독도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김영국 교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5일 날 행사하기를 제122주년 독도 칙령의 날 및 한일 병합조약 무효 선언이라고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걸고 부산 정반장군 동산에서 행사를 했는데 9개 단체가 주체단체가 되고, 주체단체들은 전부 경비를 내는데 떡을 30만원어치 하고 또 볼펜은 저 기준을 받아가지고 주고 생수 사고 이래 해가지고 전부 논아드리고 이래 하면서 그저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제가 이제 했는 14페이지에는 현저에 행사 못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할 때 1인 시위 형식으로 다른 단체, 여러 단체 이름으로 가서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 지금 김영구 교수님이 하신 거,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말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라 하는 촉구하는데, 여러 단체 이름으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할 단체들은 전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느 단체 이래 해가지고 지금 24개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33개 단체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뜻이 들리가지고 신청을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오신 여러 회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홍보를 좀 해주시으면 더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 다 돼갈걸요. 네, 딱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독도 성소연합회 이상훈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